퀸튼 잭슨의 아들 라자 잭슨에게 잔혹하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 중이던 사이코 스튜어트 스미스가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튜어트는 퇴원해 집에서 쉬고 있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 위턱과 아래턱의 외상, 윗입술 열상, 그리고 상악골 골절 포함 여러 개의 치아도 잃게 됐어. 앞으로 긴 회복 과정이 남아있지만 사이코 스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 보내준 모든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해. 금전적 기부, 음식, 꽃, 선물 등등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 진심으로 고마워. 사랑과 존경을 담아 콘테사 패터슨 앤 스튜어트 스미스 일명 사이코 스튜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사이코 스튜의 회복을 빌고 남자 대 남자로 악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던 퀸튼 잭슨이 돌연 사이코 스튜에게도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저녁 SNS를 통해 말하길 이건 선을 넘었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능 아들이 낚시 영상에 속게 냅두는 거에 진짜 질려버렸다. 그래, 내 아들이 선을 넘은 것도 맞고 내 아들이 인간 쓰레기처럼 그런 짓을 한 거에 빡친 것도 맞아. 하지만 내 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사이코 스튜가 술에 취해서 내 아들의 머리에 진짜 맥주 캔을 내리치지 않았다면 낙스 측이 라자가 링 안에서 복수를 하게 해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느끼지도 않았을 거야. 맥주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아들이 경찰에만 갔었다면 그 이벤트 전체가 중단될 수 있었고 내 아들은 소송을 걸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똑똑하지가 못해. 이제 내 가족과 나는 인종차별적 위협까지 받고 있어. 크리에이터들이 조회수를 빨려고 퍼뜨리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은 내 아들이 허락도 없이 링에 들어가서 사이코 스튜를 들어 올렸다고 믿어. 좀 스마트해져라. 그건 연출된 거였어. 하지만 라자가 선을 넘었던 거고 라자가 사이코 스튜와 악수를 하고 그 취해서 한 사과를 받아들인 건 걔네가 라자한테 그 스토리라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야. 내 아들은 걔를 조져버려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사이코 스튜가 술에 취한 채 백스테이지에서 팬한테 그런 짓거리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증인들도 있어. 이제는 이런 식의 뒷얘기가 나오고 있어. 마치 내 아들이 PTSD를 가진 무고한 군인을 공격했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뒤에서 내 아들을 때린 후에 쇼처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그 사람 말이야. 난 지켜야 할 다른 자식들도 있어. 그래서 협박 같은 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난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 자식들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욕하는 거에 기분이 상하지도 않아. 내 아들은 선을 넘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걔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걘 나한테 이 스토리라인에 대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거야. 사이코 스튜는 맥주캔으로 내 아들 머리를 내리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내 아들이 하루 전에 스파링에서 뇌진탕을 당한 바로 다음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때 프로레슬러들이 나한테 달려들었더라도 상관없었을 거야. 난 우선은 아버지니까. 멍청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다들 교훈을 좀 배우자고. 함부로 손을 놀리지 마. 너네가 가짜 싸움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진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이젠 나도 이 일에 뛰어들었다. 나한테 당장 DM 보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퀸트는 몇 시간 전 사이코 스튜가 맥주 캔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장문의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해가 많아 입을 열었다. 사이코 스튜가 PTSD를 가진 군인이란 걸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다. 이 사건을 인종 문제로 몰지 말라. 그냥 멍청한 두 남자가 불필요한 싸움에 말려든 것뿐이다. 피해자든 내 아들이든 잘못한 건 모두 처벌받아야 하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가도 이 포스팅을 보면 합의할 생각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말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토니 퍼거슨과 데런 틸이 복싱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이벤트에서는 딜런 데니스도 오랜만에 MMA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딜런 데니스는 1라운드에 워렌 스펜서에게 손쉽게 서브미션 승리를 거뒀고 승리 후 스트롱맨 에디 홀과 경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에디 홀과의 경기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근데 걘 적어도 UFC 체중은 맞춰야지. 걘 UFC 헤비급 체중도 맞추지 못할 거야. 근데 만약 맞춘다면 당연히 걔랑 싸우지. 425파운드가 걔가 원하는 체중이었어. 난 170파운드라고. 적어도 UFC 헤비급 제한 체중은 맞춰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자회견장에 있던 토니에게 한 기자가 향후 코너와의 복싱 매치 가능성에 대해 묻자 토니는 걘 날 존나 무서워해.
나랑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 그 겁쟁이 하빕처럼 겁에 질려 있어. 그 두 명은 내가 정말 싸우고 싶은 파이터들이고 걔네 둘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갖고 있어. 그래서 걔네가 나한테 존나 겁먹은 거지. 근데 있잖아, 걔네는 그냥 이 판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만약 걔네가 원한다면 우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 난 여기 있어. 다시 살아났고 오늘 밤 이 승리를 만끽할 준비가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딜런 데니스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에디 호를 비롯해 토니 퍼거슨, 마스비달과의 경기도 가능하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7일 UFC 파리 대회에서 UFC 라이트급 파이터 파레스 지암과 카오이 페르난데스가 메인 카드를 장식할 예정이었는데요. 파레스 지암이 경기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프랑스와 해외에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유감스럽게도 9월 6일 UFC 파리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어. 나에게는 가족이 최우선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경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에서 브랜든 로이발과 마넬캅이 맞붙는다는 소식이 해외 유명 기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넬캅도 경기 성사됐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 그리고 조만간이라는 메시지를 인스타 스토리에 남긴 걸 보면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로드 투 UFC 패드급 4강전에서 리카이원에게 승리를 거둔 일본의 나카무라 케이치로가 일본, 중국, 한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로벌하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일본 팬들에게는 응원 정말 고마워. 스폰서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상대의 터프함에 경의를 표할게. 피니시하진 못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리고 난 더 강해질 거야. 일본 선수로서 존중을 보내준 것, 무엇보다도 나와 동료들, 우리 팀이 MMA를 통해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느낀 순간이 가장 기뻤어. 지금이야말로 국경을 넘어 서로 존중하며 손을 잡아야 돼. 더 나은 지구로 만들고 싶어. 파괴하고 싶지 않아. 우리 모두는 지구에서 사는 인간.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 전쟁은 필요 없어. 오히려 격투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매일 정진하며 그걸 계속 전해가겠어. 훈련하고 강해져서 벨트를 두르기 위해서도 팀의 결속력이 중요해. 저를 지원해주실 스폰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싸워 나갑시다. 일본에서 세계 정상으로 스폰서, 서포트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중국 팬들에게는 중국 고마워. 다들 사랑해. 일본과 중국은 적이 아니야. 난 아시아를 대표해. 그러니 절 후원해주세요. 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을 위해. MMA는 국경을 초월해. 우리 아시아가 손잡고 함께 승리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한국 팬들에게는 한글로, 그리고 한국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한다. 첫 경기의 마음도 함께 싸웠다. 나는 아시아 대표다. 그러니까 나를 후원해. 후원을 기다립니다. 훈련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팀을 위해. MMA는 국경을 초월한다. 아시아가 힘을 합쳐 함께 이기자 라고 얘기했습니다.